10월 2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야당의 문재인 대표 등 이 여야 대표 원내대표 해서 5인이 회동을 했습니다. 1시간 48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40분 동안 교과서 이야기만 하다가 서로 할 말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어제 이미 회의를 하기 전에 야당은 모두 발언을 공개해서 중계하자. 즉 지난번에 이 청와대에서 회담이 있었을 때 그때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3년 9월 16일이죠. 그럴 때 이 김한길 대표가 당시에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댓글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염도 깎지 않고 한마디로 모습 복잡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국회에 있는 이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때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할 말만 주로 읽었죠. 그 다음에 올해 3월 17일 날 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경제 살리기 등을 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이때도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는 실패했다라는 부분으로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야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이 국민들 앞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대통령을 만나서 그 앞에서 내가 할 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자신의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쪽으로 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자. 청와대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대변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대변인이 발표하게 하자.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또 대변인이 적어서 발표하면 서로 간의 회담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참 기가 찬 이야기가 있었죠. 당 대변인이 못 오게 되었으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도 되겠느냐. 즉 청와대에서 나눈 이야기를 밖으로 들고 가서 공개할 수도 있다. 생생한 원언 그대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랬어요. 여기가 법정인 줄 아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굴은 없는 얼굴이고 농담 비슷했지만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니까 문 대표가 현기한 정무수석이 옆에서 수첩에 쓴 내용이라도 나중에 한부 뜯어달라. 참, 정말 이쯤 됐으면 이제는 청와대에서 여야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직위가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무슨 이 개인들끼리도 만날 때 녹취하자는 사람이 나오면 저는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어제 제 강연회 때도 누가 와서 녹취를 하고는 이 질의응답이 되기 전에 잽싸게 도망을 갔던데요. 이런 녹취를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부분은,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의 도의나 신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들이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싫다 하더라도 일단 청와대에 만나러 갔으면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기초적인 존중은, 예의는, 관례는 지켜야 된다는 전제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기 싫으면 거부했어야죠. 그래, 대통령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러 가놓고 사전에 뭐 공개하자, 대변인 하자라는 부분, 여태까지 정치 공세로 본 청와대 회담에 집중하기보다는 녹취한 내용을 뭐 공개하거나 대변인이, 안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통령 앞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거기다 대고 또 녹취를 하겠다고 휴대전화를 끄집어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이제는 청와대 영수회담이고 뭐고 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야당이 박 대통령을 보고 소통을 하니 안 하니 이야기도 했어도 안 됩니다. 이번에 이 회담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야당이 그 이야기만 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담을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왔고 또 지금 여야의 국론이 분열되는 과정에 선동이 난무하고 이러니까 서로 좀 믿고 해보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만났겠죠. 그 자리에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녹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요 대한민국 정치가 거의 조폭 양아치 건달 수준으로 떨어진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 입에 달고 살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국민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뿐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의 결과물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한중 FTA 비준이라든지 뭐 노동개혁 문제, 4대 개혁 문제, 예산 통과 문제,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뭔가 합의가 됐다라거나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민생이 중요한데 야권은 대통령이 나서서 공연한 정치적인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배가 하나 가라앉아도 6개월 동안 국회에 복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을 어떤 건수만 생기면 거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민생을 거부하는 투쟁을 하고 국회 보이콧 투쟁을 하면 그것이 마치 선명한 야당인 거라고 착각하고 일해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교과서만 가지고 묵고 삽니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여론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다고 놔두고 계속 이야기하자고 하고 한 40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뭐 한중 FTA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올해 예산안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러면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지 노동 관련 개혁 법안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야기를 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요. 자,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 금전교과서 그 두 가지만 국민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자, 뭐 여론이 조금 올라갔다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래 앞으로 여론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론 따라 승복할 겁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이 나라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품격을 상실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솔직히 말하면 정치가 국민이나 민생을 위한 방향으로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자, 어제 이제 이야기도 나왔다 아닙니까? 야당 측이 국정교과서는 친일 미화, 독재 미화라 공격하자 김무성 대표는 개인사를 떨먹이며 비난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는데 문 대표 그러는 게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 김 대표 어제 화끈한 말 했네요. 뭐 김 대표까지 선친까지도 포함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교과서 문제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북측에 대해서 마치 옹호하는 듯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일과 독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새누리당 대표 당신 두 사람 붙인 문제부터 거론해보자고 이야기하는 이런 행태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대화 어쩌고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좌편향적인 이 패밀리가 돼가지고 전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견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사학계 교수들에게 연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집필 거부하면요 그 사람들 아니라도
국사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국사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이 사회는요, 반쯤 미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더라도 토론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이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갖고 가서 지면 진 대로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이 선동에 놀아나서 제정신을 잃었다면 그 대중한테 옳은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고 국가의 필요성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다가 대중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선동에 놀아나면 그것은 그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자,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놀아나서 독일이 2차 대전 때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일 국민들이 치러야 할 대가인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년 총선에도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표를 던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선에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기고 지고를 가지고 무슨 총선에 표 떨어진다 하는 인간들은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그놈들끼리 새누리당을 하라 그러고 탈당을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역사 세우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 똑바로 세우려면요,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국사 교수나 학자들이 왜 저렇게 돼버린 줄 압니까? 한마디로 교수나 학자로서 양심이나 희생보다는 떡고물에 집착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판짜다가 오늘날 한국의 국사학계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학자들이면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사고로서 현상에 대해서 이쪽도 저쪽도 있는 대로 문제를 지적해야죠. 죄다 그냥 한 통속이 돼가지고 저렇게 간다고, 그게 수적 우위에 있다고 양심적 우위에 있거나 논리적 우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저하고 토론할 전국의 국사학과 교수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제 방송이든 안 그러면 TV에 날짜를 잡아서 한번 붙읍시다. 전 자신 있어요.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에도 다 응하겠습니다. 나라 꼬리 한마디로 망조가 들어갑니다.